제2회 금천 패션영화제 기자간담회에 오신 기자님들을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제 사무국장 강인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패션영화제가 첫 발을 내디디면서 패션과 영화의 만남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 더 주목을 받고 싶어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고 기자님들을 모셨습니다. 저희 영화제는 27분으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성훈 금천구청장님의 인사말로 인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천구청장 유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1회 되고 올해가 이제 2회 이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1회 대회다 보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은 올해 2회 대회를 거치면서 작년보다 2배나 많은 이제 출품작이 나와 있고요. 또 출품작의 내용도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유명 우리 영화인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는 작품들이 많이 이렇게 응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금천구에서 2회 대회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금천구가 과거에 구로공단의 배우 도시로 성장해온 도시로서 특히 패션, 의류 봉제의 제조 메카였습니다. 과거 구로공단에서 가발이라든지 봉제 산업, 우리 국가 경쟁력의 제일 수출 이제 산업이었죠. 그런 산업을 배우로 지원하고 수출 산업의 기지로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봉제 패션의 장인들이 이게 이제 성숙이 되셨고 그 속에서 청년들이 꿈을 키워나가면서 성장해왔던 그런 금천구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금천에 또 여러 가지 관계자성이 보시면은 저희 이 금천이라는 한자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금이라는 이제 단어가 옥기금자인데요. 우연일치일지 모르지만 그런 또 옥기금자로서의 그런 역사성, 또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역사성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우리 금천의 우리 패션 영화제가 우리 금천구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K 산업의 특히 뷰티 산업이나 패션 산업의 어떤 메카로서 또 그런 또 역사를 재조명하고 알리는 그런 또 목적이 우리 패션 영화제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올해 2회 대회를 거치면서 K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넓혀할 것을 저희도 기원하고 응원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금천구 패션 영화제에 대해서 많은 지원, 응원 부탁 말씀 드리는 거로 인사 말씀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영화제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그리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기업들 중에 대표해서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영화제에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코웨이 이혜순 대표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한국 단편영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미장센 단편영화제를 만들고 키우셨던 장본인이셔서 저희에게는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심사위원장을 맡은 코웨이 대표이사 이혜선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한류가 팬덤이 되고 있는 때에 살고 있는데 마침 금천구에서 이런 패션 산업을 주제로 한 패션 영화제를 최초로 만들어서 청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작품화하는
좋은 뜻의 영화제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가 2회인데 그 유명한 영화인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2살 청년 정신 가지고 끝까지 몇십 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솔루션 기업이죠. 후웨이는 패션 메카인 G밸리의 그 브로 G타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뜻깊고 중감이 가는 행사라고 생각을 했고, 금천 패션 영화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은 GCT에서 시작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패션 영화제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글로벌에까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영화제를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 자격을 내신 분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기획 제작하신 분들의 작품이 지금은 처음 시작한 거지만 큰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말씀 감사합니다. 저 영화제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좀 만나보실 텐데요. 올해 상영될 개막작과 경쟁작들의 하이라이트를 영상으로 만나시겠습니다. 네, 너무 휘리릭 지나가고 한 화면에 여러 작품이 소개돼서 좀 잘 못 보셨을 텐데, 본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극장으로 오시면 저희가 본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영화제 집행위원장님이신 정윤철 감독님께서 패션 영화제 올해 진행 개요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윤철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딱 2회,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화려하게 하진 못했고요. 처음으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이 패션 영화, 금천 패션 영화제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패션 영화제는 사실 옷이나 의상에 관련된 영화만은 아니고, 패션은 결국 스타일이고 또 라이프 스타일이고 또 트렌드이기 때문에 영화의 어떤 시각적인 요소와 미술, 촬영,
분장 등등 모든 요소들을 에서 뭔가 더 그런 곳에서 빛을 발하고 뭔가 어떤 성취를 가진 작품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또 수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또 영화는 감독만의 예술이 아니라 또 스태프분들의 예술이 어떤 또 작품이 같이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여기에 기여한 모든 스태프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그들의 공을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영화제로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간단히 저희 영화제의 개요 및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희 영화제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릴 것이고요. 롯데시네마 가산 디지털점에서 이렇게 영화 상영을 하게 됩니다. 총 61편이 상영되는데 그 중에 개막작은 경쟁작은 40여 편 정도 될 것이고요. 저희 영화제의 목적과 가치는 일단 지역의 패션과 의류 산업으로 저희가 이제 유서가 깊은 금천구의 산업을 육성하는데 어떤 포커스를 잡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데 또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금천구 자체가 어떤 브랜드로서 문화와 축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뭐 부산 영화제가 대표적으로 부산의 가치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켰듯이 저희 금천구에서 영화를 통해서 저희 구의 브랜드를 이렇게 높이는 데 기여를 할 목적입니다. 저희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뭐 이렇게 구청장님이 이제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유성은 구청장님과 마리오 쇼핑의 홍성열 회장님께서 같이 맡아주시고 집행위원장을 제가 맡고 우리 송강수 영화감독이 또 프로그래머로 참여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심사위원장으로는 특별히 이혜선 코웨이 대표이사님께서 맡아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포스터는 올해 이렇게 좀 저희 금천의 금자를 옷깃 금자입니다. 이것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금천은 예로부터 공시 단지가 되기 전부터 의류 단지 전부터 옷과 굉장히 인연이 있는 도시다. 이런 것을 형상화해 보았습니다. 작품은 작년에 비해서 2배 늘어난 900여 편의 작품이 출품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얻었고요. 저희는 또 광고 영화 부문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심사위원들은 뭐 다양한 부분의 영화의 어떤 관련되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배우 쪽에서는 우리 요즘 사실 범죄도시 2와 한산 등으로 되게 주목받고 있는 박주현 배우가 참여하게 되었고 또 우리 기자 쪽에서 나원정 기자님이 영화 전문 기자로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음악 감독인 모그 같이 하고 있고 또 82년 김지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김도영 영화 감독도 참여하셔서 상당히 큰 영화제 못지않게 훌륭한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화제는 이제 이번에 상금도 좀 올려서 대상을 1,000만 원으로 만들었고 총 상금 2,400만 원으로 10개 부문을 시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배우상 그리고 감독과 배우상뿐만이 아니라 분장, 미술, 의상, 촬영 등 스태프들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송강수 프로그래머가 나오셔서 영화제 어떤 개막작과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행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송강수 프로그래머님께서 올해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 손광수입니다.
이제 패션 영화제를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과연 뭐가 패션 영화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약간 이제 그 답변을 좀 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패션이라고 생각하면 그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산업혁명 자체가 공제산업과 관련돼서 시작이 됐었고, 또 중국과 영국의 싸움과 아편전쟁 역시 그런 산업 그 봉제와 관련돼 있는 뭐 패션 관련돼 있는 게 됐었고, 저희 나라 경제 발전 역시도 여기 지금 금천이나 구로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작된 그런 산업이고요. 그래서 패션 영화 자체를 보면 사실은 대단히 많은 스토리와 이야기를 담고 있긴 합니다. 역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그 색감, 그다음에 색깔, 그 우리 자체의 삶 역시 뭐 의식주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삶 자체 3분의 1 자체를 그 패션이라는 것들이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 패션 영화 자체가 실제 그 브랜드 마케팅이나 패션 쪽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미적인 거, 옷이 갖고 있는 의미 혹은 다른 액세서리가 갖고 있는 의미,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영향, 이런 것까지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막작을 보겠는데요. 개막작에서 저희가 주요하게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과연 패션 영화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막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그 장 레코한트 감독의 세련된 왕국 같은 경우는 패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 얼만큼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또 조롱할 수 있는가 패션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게리 프리드먼 감독의 책은 이제 저희가 패션 영화를 의상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미술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그 독일이 싸울 때 버려진 개들을 이용해가지고 연락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그 통신적인 연락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1차 세계대전 참호 전투를 했기 때문에 참호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게 승패를 좌우하는 뭐 이런 관점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미술적인 관점에서 다가간 영화가 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집행위원장님인 정희철 감독님이 연출하신 아빠의 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게임과 현실을 연결시켜 놓은 형태로 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패션이란 관점 과연 현실 세계에서 볼 것인가, 이 관점을 넘어서는 그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 이런 관점까지도 패션으로 영역으로 넘겨보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3편의 그 개막작을 선정했습니다. 네, 개막작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쟁작 작품으로는 9개 섹션 44편이 사용되는데요. 실제 이제 경쟁작을 저희가 섹션을 놓고 뽑는 게 아니라 예심위원들이 뽑아준 작품을 놓고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의미로 관객들한테 쉽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9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패션은 나이에 따라 다른 힘을 갖는다, 이런 부분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경쟁 일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그 청소년들이 입고 있는 옷들, 그리고 그 옷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가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가령 교복,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입는 어떤 약간 이제 여기서 보는 영화를 보면 단체로 그 어린아이들이 단체복을 입고 하는 활동들, 이런 관점에서 다루어져 있고요. 경쟁이는 영화의 색을 만드는 건 패션이다. 이 부분은 이제 영화의 컬러 쪽에 좀 더 저희가 치중을 했습니다. 가령 옷의 컬러, 그 다음에 영화에 나오는 여러 배경의 컬러, 이런 쪽에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그 구혜선 배우님의, 감독님이라고 해야겠죠, 다크 옐로우라는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대단히 그 추상적이면서도 표현주의적인 형태로 색을 다루는 그 영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패션, 그리고 시대는, 패션은 묘하게도 이제 음악과 되게 많은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패션 영화지만 음악적인 요소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의상적으로 가령 뭐 헤비메탈 옷이라던가 아니면 힙합의 옷이라던가 이런 식의 관점으로 다뤄져 있는 거가 경쟁 3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아주 특별하게 만든 섹션인데, 그 다큐멘터리 섹션입니다. 그러니까 패션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에 대한 다큐를 모은 섹션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그냥 모델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나이가 들고 나서 내가 패션 모델이 될 수 없을까? 혹은 전혀 패션 모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패션 모델을 도전하는 꿈에 관한 이야기, 혹은
이제 그 세상 그 삶이 오늘 지루해진 상태에서 젊었을 때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패션의 삶들을 다시 회귀하면서 다시 삶 자체가 젊은 시절로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또 한편은 이 패션의 자체를 영역 넓혀서 그 미용이나 아니면 뭐 네일 아트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다룬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쟁 5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시대적으로 있는 패션을 만들었습니다. 가령 과거, 현재, 그 미래까지 각 시대별로 어떻게 옷이 변했는가, 그리고 그 옷이 이야기적으로 사회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관점을 잘 보면 보일 수 있는 섹션입니다. 그리고 경쟁 6은 뭐냐면 지금 현대인데 결국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옷이 다 다른 형태를 갖게 됩니다. 가령 뭐 배달을 하는 사람, 아니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요리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독특한 패션을 갖고 있고 그 패션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형태로 영화를 구분을 한 거고요. 경쟁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영화제가 단순히 그냥 옷만인가 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립스틱, 운동화, 다른 액세서리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있는 영화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경쟁 8은 여기서 잠깐 좀 보충을 하자면 그 경쟁 5 시대에 관한 이야기는 윤성호 감독님,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로 작년에 되게 핫하셨던 윤성호 감독님의 작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 6, 우리는 옷을 입고 일을 한다, 여기는 이주영 배우님의 그 작품, 야구소녀로 그 유명해졌던 이주영 배우님의 그 작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 8로 갔었을 때는 경쟁 7까지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경쟁 8은 단순히 그냥 영화적 스타일로 좀 더 스타일리시한, 아까 집행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옷이라는 게 아니라 영화적인 미술이나 어떤 장치적인 것들, 색감들 이런 것들로 영화를 더 스타일리시하게 만든 영화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섹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9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섹션인데요. 영화 속 영화들에 관한 섹션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있고 그 영화 만드는 것을 다루는 영화들로 되어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 현실과 그 내부 텍스트가 갖고 있는 옷의 의미를 다르게 봐가면서 그 영화의 서로 특성을 분리시키고 보여주고 있는 섹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외에 특별히 야외 상영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약간은 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마리오 아울렛 옆에 있는 현대에서 그 앞에 있는 야외 무대를 저희가 만들고 거기서 상영을 하는데 그 첫 번째로 그 개막식 날 12시부터 5시까지 야외 상영을 합니다. 이 야외 상영은 단편 애니메이션하고 국내 패션 영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끌리명평양 영화제에서 온 영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대사들이 없고 짧은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영화로 되어 있고요. 뒤에 이제 패션 영화는 그 에스템이라고 그 저희 그 모델들 에이전시에서 만든 두 편의 패션 영화를 저희가 상영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패션 바자회 같은 경우에는 금천의 많은 의류 기업들이 옷을 저희들에게 기부를 했고 그 옷을 저희가 바자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한 후에 그 수익금을 모두 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패션쇼는 앙드레김 업무와 그 월계수 양복점이 함께 해가지고 영화제 전에 5시 30분부터 6시까지 그 현대 아울렛 앞에 있는 공간에서 야외에서 패션쇼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공식 행사와 개막식을 좀 짧게 얘기 드리면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저희가 공식 행사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행사를 보자면 저희가 특별히 그 영화를 참여했던 감독님들이 영화에 참여한 감독과 배우님들이 참여한 의상을 입고 포토존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그 포토존에서 그 참여한 의상을 입고 해서 저희가 그 약간
포토제닉 해서 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과 현실이 연결되는 어떤 약간 환타지한 걸 만들어 보려고 기획 중에 있고요. 자, 폐막 시상식으로는 가상시대 이관에서 이제 부분별 시상을 할 건데 저희 시상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패션 영화가 그거는 의류가 어떻게 우리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말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상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을 위한 상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 스태프들에게 많은 상을 수상하는 시상식이 11월 6일 오후에 열립니다. 네. 예, 영화인들의 다양한 상상을 서울 시민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 유일의 패션 영화제가 오늘 11월 금천구에서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래머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더 많은 내용들은 지금 나눠드린 프레스킷과 보도자료 그리고 저희 보도자료 마지막에 보면 웹하드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이 시간에는 관련하여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3열의 기자님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네. 네. 저 서울신문 이두걸입니다. 예, 어쨌든 금천 패션 영화제 이렇게 개막할 수 있게 되는 걸 좀 축하드리고요. 일단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금천구 특화산업 같은 경우는 이 패션과 더불어 근데 또 IT도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런 IT 대신 패션을 좀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 서울 대표 영화제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동시에 그런 부곡처럼 그런 대표 영화제로 발전하는 동시에 어떻게 지역에 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축제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좀 보관이 좀 있으시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장님께서 네,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금천구의 이제 역사를 아까 좀 전에 인사 말씀에서 드렸는데요. 금천구에 이제 사실은 패션 의류 봉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특성이 뭐냐면 대기업의 하청을 맡아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금천을 대표하고 자기 본인들이 그 패션업이나 의류 봉지업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가 사실 우리 금천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없다. 예를 들면 자라라든지 유니클로 이런 다른 외국 기업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패션들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동대문에 DDP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돼 있다 이런 또 문제제기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두 번째는 또 이 의류봉지업의 특성이 뭐냐면 이제 노동 생산성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큽니다. 타기업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패션의 우수성과 재조명을 통해서 패션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크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IT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지벨리에 이제 1, 2, 3단지가 있지만 IT 기업 또 화장품 기업 특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도 한 600여 개의 기업들이 있어요. IT 기업은 또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패션도 요즘은 IT로 많이 발전합니다. 예를 들면 발열 레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의류 제조의 새로운 이제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 제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 양복 같은 경우는 별로 많이 갔어요. 여성복 같은 경우는 못 갑니다. 왜냐면 아직 그쪽 기술이 중국이나 베트남 기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기술을 좀 확장하고 또 IT적 요소를 좀 패션에 가미시키는 또 그런 활동을 좀 벌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마
올해 내년에 이제 3회 4회 넘어가면은 아마 IT 의료 이런 쪽이 조금 더 부각받는 또 그런 또 영화제로 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네. 좀 더 보충 설명드리자면, 네, 금천은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의료 산업과 또 아시다시피 가상 디지털 그 단지로 대표되는 IT 산업의 또 허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라는 매체는 탄생부터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스토리텔링과 또 당시의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매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화는 현재의 굉장히 대표적인 패션과 트렌드 이런 것들을 대표하고 있고 굉장히 스타일적인 매체이며 또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 OTT나 넷플릭스 이런 식으로 굉장히 IT 산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금천은 어떻게 보면은 그 패션 의류라는 전통적인 산업과 IT라는 미래적인 산업이 같이 만나는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네, 이런 곳에서 영화제가 탄생했다는 것은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굉장히 자랑스러운 또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영화제는 이제 IT 산업인 우리 금천과 또 의료의 중심지인 금천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보다 미래적이고 또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만나는 그런 영화제로 이제 나아갈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류 옷 관련 영화만이 아니라 굉장히 모든 영화의 어떤 SF까지 또 어떤 모든 그 스태프들의 노고를 또 취하는 그런 영화제로 확장돼서 좀 나갈 생각이고요. 또 지역 주민들과 좀 아까 특화된 어떤 걸 말씀하셨는데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에서 하는 영화제는 물론 뭐 지역 구민들에 대한 행사나 그런 뭐 축제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제를 통해서 금천구로 다른 지역의 분들이 찾아오는 영화제. 그래서 금천구에 이런 것이 있고 이런 지역 산업의 어떤 의류 산업 단지를 비롯한 이 지역 상인들과 이 주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영화제를 좀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금천의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구로공단이라는 그러한 좀 낙후되었다기보다는 전통적인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미래적이고 스타일리시하고 또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재인식되는 그런 영화제 그런 기여를 하기 위해서 영화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천으로 찾아오는 영화제, 네 그것이 일종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이나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죄송한데 그럼 뒤에 계신 기자님.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관객들하고 어떤 행사가 많이 있는지 좀 답변 좀. 프로그래머님께서 답변 주시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달라진 건 작년에 없었던 야외 행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저희가 시상식만 했는데 올해는 개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큰 게 이제 국민들하고 더 많이 릴레이션십을 갖기 위해서 그 야외 행사를 만들었던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상금도 많이 올라갔고요. 네, 상금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말하자면 단편 감독님들을 위해서 뭐 작년에 없었던 그게 코로나기 때문에 뭐 감독의 밤이나 아니면 어떤 더 많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또 그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우리 앞에 계신 기자님 마이크 좀. 제가 92년부터 금천구에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금천구에 어떤 문화적인 산업이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가리봉이
변해서 지금 가산 디지털 G밸리가 되는 것을 다 지켜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프로그래머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윤철 감독도 그렇고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에 대해서 정말 깊숙이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런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대한 그저 수사적인 답,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답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이 좀 뼈아프게 들리시더라도 내년엔 참고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질문 겸해서 제안을 드리면 금천의 옷깃까지 발견을 하신 분들이 조선 왕조 의궤에 나타나는 정조 반차가 수원까지 가는 행사 동안에 600벌의 옷들이 행진을 합니다. 이 의궤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역사인데요. 몇백 년 된 역사고, 금천구를 알릴 수 있는, 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패션인데, 이 패션을 어떻게 간과하고 넘어가십니까? 그건 뭐, 리서치가 부족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조금 전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가리봉에서 가산 디지털 밸리로 바뀌어서 디지털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디지털이 일구어주는 것이 뭡니까? 디자인과 빛깔밖에 없어요. 0과 1이라고 하는 디자인과 숫자와 빛깔밖에 없어요. 그건 다 옷깃 금자입니다. 이런 텍스트를 금천 패션을 알릴 수 있는 키워드가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개의 섹션을 나눈 것은 이건 수필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을 그나마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영화가 수급된 것이 2021년과 2022년 9편의 섹션에 골고루 2019년 작품이 2작품이 포진된 것 이외에는 다 최근작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건 금천의 패션 디자인과 더불어서 독립영화라고 하는 대한민국 영화 콘텐츠에 엄청난 위안을 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금천구만의 자산이 될 거예요. 이걸 조금 독립영화제하고 조금 지금 편수가 900몇 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칭찬 겸해서 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롯데하고 협업해가지고 지금 공짜로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심리가 금천 국민들조차도 공짜라고 하는 건 안 갑니다. 그 돈 안 내도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내가 시간을 내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짜라고 하면 저가, 저렴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30몇 년 살면서 마리아 아울렛 주변을 가면 정품으로 파는 옷을 단 한 벌도 본 적이 없습니다. 60%, 70% 할인, 겨우 20, 30%를 받는 옷 저렴한 동네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그 오거리를 지날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가산 디지털이 오기까지 지금 가산 디지털에서 일구어지지 않는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일구어져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리봉에서부터 흑백사진, 그 봉제 공장에 아팠던 우리 누나들의 또는 엄마들의 슬픈 사연들을 담은 이런 섹션 하나 정도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아름답게 옷깃 금자를 엮어간다면은 아마 정조반차하고도 어우러져서 누가 뭐라고 해도 국제적인 반열로 이게 프랑스의 파리에서 온 겁니다. 의궤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을 좀 내놓는 3회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과 질의와 칭찬과 질책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답변 말씀을 좀 해주실? 네, 하여튼 뭐 아주 예리하게 또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했고요. 이제 정조 대왕행에서도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실었는데 이제 서울시랑 다 같이 이제 또 수원
까지 포함한 그런 행사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정교대응 하면서도 우리 금천의 가치를 좀 알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정교대학교에서 수원으로 이제 가시면서 유일하게 숙박을 했던 곳이 저희 금천구입니다. 과거의 시흥현이죠. 사실은 그리고 유일하게 정교대왕이 이제 백성과 소통을 했던 곳이 저희 시흥현 금천구입니다. 수원 화성에 가서는 아무 소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천구가 그런 소통의 도시, 또 그런 이런 좀 이 마을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한테도 정조 대왕 이제 행차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궤 또 그런 복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 이렇게 접근하면은 굉장히 좋은 또 영화제로 거듭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진짜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굉장히 그 어떤 공장이나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 그리고 그 히스토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희도 볼수록 굉장히 너무나 많은 스토리와 또 사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어떤 다큐멘터리라든지 또 그에 대한 어떤 특정 어떤 이 지역에만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영화제 자체가 발굴해서 영화화하고 또 그것이 극영화든 다큐멘터리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였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공개되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내년 3회 때부터는 좀 더 그에 걸맞는 행사들과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니 오늘 굉장히 충고와 또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3회째를 좀 더 지켜보면서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래머님도 약간 첨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고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 짜면서 질문하신 분의 누나들 혹은 저희들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들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작년에 저희 영화제 대상을 받았던 시리안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민재 감독의 시리안 작품이 결국은 감독의 어머님의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봉제사세요. 그 봉제사와 디자이너가 어떻게 다른가, 거기서 봉제사들이 어떻게 차별을 받았는가, 이런 역사적인 걸 담은 영화가 작년에 대상 작품을 받았었고요. 올해도 이제 그런 컬러감을 가진 영화가 새벽 2시에 불을 붙여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그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이제 말하자면 소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등학교나 이런 곳에서 공제를 가르치고 그 가발을 가르치고 이런 학생들에게 저희 어머니들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의 관념들이 지금 담겨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의 작품들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섹션으로 만들기 힘들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대에 관한 거에 묶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섹션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변명 같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